자, 전이 큰 폭의 시장의 조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잘 견디내고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거나 마음이 불편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자, 뭐 잘 가다가 갑자기 막 천둥번개 치고 하니까 좀 놀라셨던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 그동안에 너무 너무 달려왔어요. 사실 너무 많이 달려온 부분도 있고 또 그 사이 보면 은근히 신용도 좀 많이 늘었고요.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밤에 방송할 때 뭐 시장이 신고가라고 4,200을 돌파했는데 그때 너무 흥분할 때는 아니다. 시장이 너무 뜨거운데 물론 잘 가는 것은 좋지만은 흥분할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낙관적이고 뭔가 순조로울 것 같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오히려 조심을 해야 할 때이거든요. 이 하이닉스가요, 뭐 10%나 올랐잖아요, 월요일. 10%나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유 이거 보세요. 이게 흥분할 자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뜨겁다 그랬더니 역시 이제 조정이 들어와 버리고 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시장이 큰 폭 거의 뭐 변동폭이 한 6% 가까이 돼요. 6%까지 됐다가 이제 꼬리를 달아서 이렇게 반등을 하기는 하였는데 이렇게 올라왔고 오늘도 좀 상승을 하였죠. 전일보다는 좀 높아졌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괜찮나? 뭔가 한 차례 뭔가가 이제 급히 지나가기는 하였는데 이제는 좀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아직 안심할 정도 아니고요. 아, 개인은요, 예, 돈 벌기 쉽지 않죠.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잘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그 뭐랄까요, 시장이 어떤 움직이고 난 다음에 개인들은 그때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시장을 보는 눈과 약간의 이제 연습만 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시장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은 화요일부터 좀 월요일 날 좀 찜찜했어요. 신고가가 났지만은 너무 흥분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찜찜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지수가 좀 밀렸죠. 밀리는 것 그래서 좀 어제 전일 상승이 컸는데 거의 반납해 버렸잖아요. 상승이 굉장히 크다가 반납을 한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오를 때는요. 상승 크게 조정 작게 하면서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겨둡니다. 두는데 뭐 한 하루에 반납해 버렸잖아요. 심상치 않다. 물론 이제 화요일에도 매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수급적으로 올 때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어제는 더 크게 나왔죠. 어제는요 거의 뭐 특히 기관이 아니고 외국인이 엄청 때려버렸거든요. 2조 이상 매도 우위죠. 그래서 기간, 프로그램, 외국인 합쳐가지고요 거의 뭐 4조 가까이란 매도 우위가 났는데 엄청난 양의 그러한 매도였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그런 매도였고요. 근데 이제 역시 오늘 지수가 조금은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은 1조 2천억 이상의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한 5천억 조금 안 되게 지금 매도 우위니까 뭐 전일에 비해서는 규모가 줄었고 기관은 반대로 이제 기관도 어제까지는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매수를 좀 늘려내요. 문제는 외국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의 매도 이게 잠시 잠깐 이렇게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연속적으로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하락이다. 아직은 이제 매도의 압력이 강하다. 지수 오늘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그래서 이제 4,000포인트 위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외국인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내일 또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나오는까지는 이제 매도가 좀 나올 텐데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잦아들어야 됩니다. 줄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때 아닙니다. 자, 근데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동안에는요 너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달려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급등하면서 올라온 사례들이 별로 없거든요. 코로나 때는 워낙 눌러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반등이 좀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오르는 것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했죠.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오르고 나면은 좀 후유증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겁먹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럴 때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두려워 가지고 떨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뭐 어차피 여러분 주식 투자하셨으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최소한 몇 년 동안 계속 주식 투자할 거잖아요. 종목에 대해서는 바뀔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투자 계속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조정이 필요할 때가 되기는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는 상승 추세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뭐 내년에 5,000포인트 간다. 또 어떤 곳에서는 뭐 7,500까지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믿을 것은 아니지만은 시장에 대해서 뭐 전망이 비관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꺾였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평선을 통한 추세를 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저점을 연결해서 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강세장은 지난 4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했을 때 가장 여기 낮은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추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세로부터 멀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추세가 멀어진 것은 아니다. 꺾인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가 추세라는 것이 이제 기본 축이잖아요. 평균적으로 해당하는. 그래서 멀어지면 가까이 들어오는 과정은 있죠. 지금 충분히 멀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좁히는 그러한 작업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다만 이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우상향 추세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면은 한 차례 이제 꽉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번 더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데 이제 여기서 누르다가 전 저점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거기가 저점이 되어지는 거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이제 좀 더 내려와야 되겠죠. 21선에서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하였는데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저점을 잡았다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이유가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20일 정도면 굉장히 얕게 들어오는 거고요. 또다시 이렇게 밀리지만 20일 정도 들어오면 굉장히 낮게 들어오는 거고 한번 21선을 살짝 깨는 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반도체 있죠. 반도체주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시장을 그냥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가 되어진다면 이제 이 반도체주들이 쉬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좀 더 쉬어가게 된다면은 주가는 좀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종목들이 또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을 해주겠습니다만은 두 종목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최소한 지수의 하락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좀 그러하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근래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 며칠 동안에 삼성전자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는 이제 21선을 지키는 듯 하였지만 또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매도의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 8만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덜 내려오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렇죠. 하이닉스가 확실히 삼성전자보다 세긴 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내려와야 되겠죠. 삼성전자보다는 나으나,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반등이 올라오긴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밀리면서 내려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 한 20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기 20일과 60일 사이에 지금 보면 한 40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이닉스 조금 이격이 커요. 그래서 뭐 장기로 보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뭐 어차피 이제 지금 이격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에 대해서는 좀 축소 의견을 드립니다. 장기가 아닌 분들 있죠. 장기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지금 이제 이탈은 맞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눈에 봐도 굳이 긋지 않아도 어때요? 지금까지의 상승에 대해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은 이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가 아닌 분들은 비중 축소 관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빠져도 잘 견디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그럼 당분간은 이렇게 되어지면은 좀 횡보를 할 겁니다. 시장은 조금 더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근 2달 동안에 올라온 이러한 모습은 이제 계속 나오기가 좀 어렵고요.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지는 그러한 조정이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참 이격이 무섭습니다. 이격 나면 결국은 다 들어오게 돼 있죠. 그리고요, 개인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참 다른 지표도 있지만은 대중들의 어떤 행동, 사실 이런 거 잘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면 신용도 신용이지만은 최근에 보면 너무 주식이 화제가 되었죠. 뭐 어디 보면 주식 시장 물론 올라왔죠. 연일 신고가 잘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흥분이 됐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우리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저희 친구 회사에서 이제 밥 먹고 나면 레파토리가 뭐냐면은 그냥 밥 먹고 나면 보통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주제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거의 뭐 주식 토론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갑자기 문화 아닌 문화가 생겨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중들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언제든지 어때요? 과열권이죠. 그래서 정말로 주식을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소비에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주식에 대해서 절대 말 안 하죠. 아무도 말을 안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좀 과열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 항상 어때요? 시장이 중간에 이렇게 조정하거나 어떤 주도주가 이제 기스가 난다, 좀 균열이 생긴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늘 기회가 되어졌죠. 기회가 되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쪽에서의 상승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이번에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오히려 기회예요, 기회. 저는 별로 큰 걱정 안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 9월달 장은요, 사실은 오르는 종목 뭐 조금 다른 종목도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었죠. 진짜 두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갈 때는 조선주가 갈 때는 어때요? 조선주 내에서도 선택의 폭이 다양했죠. 전반적으로 조선주 하면 그 관련된 종목이 올라와 줬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금융주가 갈 때 특히 증권주가 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증권주라고 해가지고 한 종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이 움직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고 또 이제 골고루 올라줬기 때문에 수익 나기가 쉬운데 이번에 반도체는요, 두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얘가 강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특징적으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두 종목 정도가 될 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매수했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종목은 어때요? 사실상 9월
9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다른 종목은 소외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워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한 35% 되거든요. 지금 엄청나잖아요. 35%면. 그러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덩치가 큰 녀석들이 말도 안 되게 올랐으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빨아들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다른 종목에도 좀 가야, 다른 종목에도 이렇게 분산되고 에너지가 가야 다른 종목이 끌어올린데, 이 거대한 놈들이 오르게 되니까 시장의 에너지를 다 흡수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충분히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별로 오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어때요? 에너지가 좀 분산되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가 오늘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올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것이 그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서 분산이 됐다 할까요? 팔고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걱정이 되어지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던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비중을 줄이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새로운 종목에서 매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너무 편중되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비교적 골고루 오르면서 혜택을 보는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수익률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두 종목 반도체 가면 여러분 포트폴리오 짜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여기 두 종목이면 아무리 잘 가도 골고루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좀 덜 하거든요. 뭐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 지금 시장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수익 거두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근데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한들 그죠?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죠. 사실은 비중이 많으면 올라갈 때 끝까지 더 같이 가기가 더 힘들죠. 중간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은 역시 골고루 오르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자,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때가 되었는데, 자, 사실은 이번 올해 시장은 좋습니다. 표면적으로 코스피는 4월 달부터 강세장이 나왔다고 여겨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때요? 강세장은 이미 연초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연초에는 이만큼밖에 못 올랐는데요. 네. 시장을 보면 그렇지만 시장의 중심을 보면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이렇게 잘 흘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올해 어떻는지, 올해 어떤 기회, 이제 11월 달이 되었잖아요. 이제 곧 마무리가 되어질 텐데 올해는 시장이 꽤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만 잘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은 여러분 올해 수익 꽤 괜찮으실 거예요. 자, 먼저 봅시다. 이거 시장의 원리이기도 하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연초에 이제 그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연초의 주도주는 조선주였죠, 조선주.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상승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오션이 이제 그때는 제일 강하게 올랐죠, 조선주 중에서도요. 그래서 연초잖아요. 연초 어떻게 보면 연말의 기회였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하였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연초 가격이 10,000원 초반대입니다. 지금 이제 근래 30,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보세요. 연초에 삼성중공업은 11,000원 근처에, 즉 10,000원 초반대에 있었죠. 아, 이때 사가지고 잘 가지고 있었으면, 그죠? 1년만 쫙 참고 있었으면은 어이, 돈 많이 먹었는데 10,000원째 가지고 한 200%는 먹었다, 그죠? 조선주들이 상승을 그때 보면은 잘 해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중에서도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도 어때요? 연초가 역시 좋았죠. 연초.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도 60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그때는 이제 30만 원대 한 100% 정도는 나왔겠다, 그죠?
자, 어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였죠. 그러니까 우리 연초에는 다른 거 보지 말자. 조선주가 강하니까 조선주만 다룹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오션, 특히 이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을 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이 꽤 많이 올라왔던 조선주 중에서도 이제 수익이 꽤 많이 올라온 그런 종목이 되었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가 올랐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당시에 주도주로서 이제 상승을 하였는데, 이 주도주가 어떻습니까? 3월 달 정도 가면서 어때요? 탄력이 떨어지고 이제 조정이 들어와 버리죠. 지금까지의 상승을 이어가다가, 자, 지금 시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면은, 올라올 때는 주도주 역할을 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달 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탄력, 지금까지 추세로부터 보면은 벗어나는 것이 되었죠. 이제 이때 그 보면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때 3월 달 이렇게 조선주 이렇게 쭉 빠져 버리니까, 조선주 어떻게 되나요? 끝났나요? 팔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조선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왜 걱정을 하냐면은 늦게 들어와서 그래요. 아래에서 시작할 때 같이 하지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떴을 때 들어오게 되니까, 그죠? 뭐 수익이 이제 좀 날려고 하는데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 버리니까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리 앞에서 산 사람들은 뭐 좀 조정이 들어도 크게 문제되진 않죠. 왜? 아직까지 수익이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늦게 오신 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걱정 많이 하셨죠? 정말 질문 많이 올라오시더라고. 조선주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주 팔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상승을 멈췄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가겠다. 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 실현하실 분은 하시고, 그런데 괜찮다, 괜찮다 했죠. 근데 괜찮다고 하는데 계속 못 가니까 걱정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조선주가 이제 그때 이제 좀 쉬로 들어가고, 자,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그 뒤에 언제 올라온 종목은 어디죠? 한쪽에서 기울어지게 되면은 또 저쪽 반대쪽에서는 또 올라오는 쪽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올랐느냐? 그때 보면은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죠. 미래에셋증권. 그때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다가 어때요? 조선주가 내려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때요?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증권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 가지고 7월 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미래에셋증권 조선주에서 이제 수익 나고, 그때 증권주 이런 거 급공략 해가지고요, 수익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 보면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삼성증권도 꽤 많이 올랐죠. 올라가는 시기가 비슷하죠. 비슷하게 해서 7월 달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도 꽤 올라갔습니다. 이때 키움증권도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증권주 툭툭툭툭 잡아두니까 어때요? 다 수익이 이렇게 나게 되지 않습니까? 올라오면서 수익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제 조선주는 이제 뭐 장기로 좀 더 길게 갈 부분 남기고 이제 비중 축소할 수 있는 분들은 축소하고 멀리 보실 분 들고 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증권주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잘 올라갔죠. 그래서 7월 달까지 이제 상승을 잘 하였고요. 그래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10,000원 아래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20,000원 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떻습니까? 100% 훨씬 넘는 그러한 수익이 나왔죠. 단 두세 달 만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증권주가 이제 그때 빛을 발했고요. 자, 그러면 시장은 어땠습니까? 연초부터 해가지고 상반기죠. 이렇게 하면서 상반기가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선주, 그 뒤를 이어서 증권주 해가지고 이 두 주도주가 나타났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이 되었죠.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7월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꺾이게 됩니다. 추세적으로 어때요? 이탈하면서 이제 꺾이게 되죠. 그동안의 상승에 대해서 쉬어들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때는 사실 우리 시장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 4월 달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4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살아났는데, 근데 주식 시장 코스피가 어떻습니까? 7월 달이 딱 되어 버리니까 어때요? 빠지지는 않았지만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 들어가죠. 보통 보면 여름에 보면은 이제 조종장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크게 빠지지 않았고요. 그 앞서서는 여름에 이게 여름만 되면 이렇게 푹푹푹 빠졌거든요. 근데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빠지진 않았지만은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면 시장은 그러면 잠시 멈춰서 쉬어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쉬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증권주들이 쉬어가던 7월쯤 시장도 쉬어가네요. 그러면 7월쯤에는 그러면 어땠느냐? 물론 종목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누가 이제 받았냐? 역시 이제 그 조선주가 또 받기는 받았죠. 그래서 보면은 그때 보면은 뭐 하나오션도 어떻게 보면 7월 달부터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7월부터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어때요? 앞서 나간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그때는 이제 좀 더 힘을 받는 그러한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현대 마린 엔진 이런 거 보세요. 물론 앞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7월 달쯤에는 어때요? 상승을 더 이어가죠. 언제까지? 9월 달까지. 그러니까 현대 마린 엔진이 이때 보면은 이제 상승을 이렇게 이어가게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수익 많이 났죠. 우리가요. 저기 우리 회원님 보니까 저기 12,000원 매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12,000원 되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수익이 여기서부터 껑충껑충껑충 붙기 시작해가지고 막 600%또 그 이상 이렇게 붙어버리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아래에서는 별거 아니었는데 뒤로 갈수록 수익이 더 많이 붙어버려요. 그때 이제 수익이 많이 올라오는 극대화되던 시기가 이제 여기였습니다. 현대 마린 엔진이었죠. 근데 보세요. 한쪽에서 이제 내려올 때 그 내려오는 그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새롭게 또 이렇게 올라가죠. 마린 엔진은 어떻게 보면 그 연초부터 올랐는데 이건 사실은 꾸준하게 오르는 정말 멋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 중에서도 이제 마디 하나를 보자면은 여기가 되겠죠. 마디. 그리고 한화 엔진도 그렇습니다. 한화 엔진도 보면요. 여기 앞서 보면 어땠습니까? 5월달부터 좀 주춤하죠. 주춤하다가 언제 나갑니까? 증권주들이 꼬리를 내리던 그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은 그거였죠. 이때가 이제 그 조선 기자재.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HJ 중공업이 이때 정말 멋있게 날아갔죠. HJ 중공업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그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에서 9월 달까지 해서 큰 상승을 해 나갔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시장의 사이클이 보이죠. 근데 이 조선 기자재들이 어떻게 됩니까? 9월 달까지 상승하고 내려오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오른 것 여러분 다 이제 잘 아시죠. 지금의 반도체 9월 달은 이제 반도체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보면은 보세요. 여기 9월 달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고 하이닉스가 9월 달부터 상승을 하네요. 근데 이 두 종목이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두 종목의 그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이 그냥 펄펄 끌어올랐죠. 물론 4,000포인트를 찍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종목들이요. 분명히 그러한 역할을 하기는 하였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올해 보면은 이제 그러면 어때요? 세 번 정도의 지금까지 세 번 정도? 세 번이 아니죠. 네 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죠. 네 번.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우리는 선택을 하였는데 하이닉스가 더 셌습니다. 수익 더 많이 났고요. 아시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30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했어요.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다가 좀 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자 보면은 올해가 얼마나 괜찮았냐고 하면은, 자 조선주죠, 그 다음에 증권주죠, 증권주,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죠,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어때요, 반도체. 어이 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네 번의 그러한 사이클을 보여주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꼬박꼬박 잘 챙겨 간다면은 수익이 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꼬박꼬박 잘 챙겨 갔거든요. 조선주, 증권주, 조선기자재, 뭐 반도체는 하이닉스에 좀 집중을 했는데 한 종목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 좀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에서 하이닉스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클이 올해 시장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것, 도는 것 이해가 되시죠, 올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나요? 삼성전자 좀 다르죠. 물론 하이닉스가 조금 더 세긴 합니다만은, 하이닉스도 여기서 또다시 신고가 나기는 참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승하던 것이 꺾였죠. 자, 꺾였다, 이탈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종목이 올라오겠구나,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뭐 반도체 붐이 워낙 커가지고요, 뭐 AI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스토리가 좋아요. 지금 보면 AI 해가지고 있지만은, 그 하이닉스에 대해 가지고는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물론 삼성전자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망치가 110만 원 나오더라고요. 물론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전망치가 110만 원. 그러니까 저 110만 원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봐야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전망치가 나왔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 3년 후, 몇 년 후에 실적이, 뭐 대만의 TSMC 지금 뭐 펄펄 날아가지 않습니까? TSMC가. 근데 그 실적을 넘어설 거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이번 에이펙 때 젠슨 황이 와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그냥 좋은 이야기를 보여줬죠. 막 그 치킨 먹으면서, 그거 먹으면서 사람들은 그 치킨 먹는 거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AI 시대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됐죠. 확실한 그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래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때요? 그거 보여주고 땅 때렸죠. 지금은 이제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정신 없을 거예요. 근데 잠시 뒤에 이제 정신 차리면은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야, 시장이 이렇게 때려가지고 맞았지만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오히려 어때요? 시장이 싸지 않느냐, 주식이 싸지 않느냐. 11만 원에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 내려왔을 때 사는 것이 더 싼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사야 돼. 오히려 기회가 좋잖냐? 겁먹지 마. 겁먹지 마 하면서 어때요? 주식을 쌀 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겠죠. 자,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어디서 보던 현상이에요. 예전에 보았던 거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언제 보았습니까? 21년도 보았죠. 21년도. 그때도 삼성전자 슈퍼 사이클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상승을 하다가 상승해가지고 추세적으로는 꺾였습니다. 추세적으로는 꺾였는데, 오히려 그때 어떻습니까? 9만전자 해가지고 이제 10만 원을 바라보다가 내려왔죠. 내려올 때는 조금 이제 의기소침하다가, 야,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싼 자리 아니냐? 쌀 때 사야지 그래요. 우리 친구도 샀거든요. 사가지고, 야, 여기서 사가지고 또 빠지면 어떡하려니까, 삼성전자인데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물려줬으면 지금 먹었는데 결국은 내려오다 팔게 돼 있다고요. 그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지. 지금 반도체 너무 강해가지고요. 좀 있어 보세요. 쌀 때 사야지 한다고요. 쌀 때 사야지. 근데 이탈한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조금 조정하다 다시 살아면 되는데 이번에 좀 이격이 커요. 너무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이거 쉽지는 않겠구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들어오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한 차례 상승이 나와가지고 꺾였는데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잘 안 된다, 주식이 어렵다는 것이 이거죠. 다 보면 이제 올라오는 거 확인을 하고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게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이상하게 주식 수익도 잘 안 나고요. 내가 사면은 빠지더라는 것이 그거죠.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의 원리 있죠. 이러한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한다면은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이격난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내려왔으니까 뭔가 방향이 바뀌는구나. 그럼 지금까지는 올라갔지만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겠구나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보세요. 올해 4차례나 이렇게 사이클이 돌았는데 그때마다 그렇죠. 쉬로 들어오고 꺾이게 되니까 다른 쪽에서 올라가죠. 근데 꼭 보면 꺾이기 시작할 때 실컷 오르고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싸다고 개인들은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한 차례 이제 그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장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주식 투자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새로운 이제 종목들을 이제 오를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되고 거기에 가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너무 여기서 또 주격 매수하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이 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보면요. 이제는 이제 관찰이 필요할 때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방향을 돌리면서 상승을 해 나갈 것이냐,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지금은요, 부지런히 이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새로운 곳에서 이제 이런 기회를 찾아야 할 텐데요. 자, 일단 뭐 IT 거품에 대한 우려 미국에서부터 나왔죠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조정이 들어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회복이 되었다 다 맞았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이고 외국인은 지금 이 시각 있죠. 1조 4천억까지도 매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프로그램 합치면 오늘도 2조 이상의 매도 우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좀 심상치 않아요. 근데 그 중심은 반도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좀 따라가는 게 좋겠죠. 자, 외국인이 팔면은 외국인이 사는 쪽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는 시장을 이제 꾸준히 살펴보면서 역시 어때요? 강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강한 추세로서 전환을 하면서 출발을 하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를 지금은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제 AI라든지 이런 기술주잖아요. 기술주가 한 차례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람들은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종목들이 반도체가 빠지면 시장이 좀 아무래도 좀 많이 밀릴 거거든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시장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시장이 빠지네. 그럼 재미가 없나? 이제 시장이 바로 가기는 힘든가? 그렇게 될 때는 무엇을 찾아요? 자, 강세장일 때고 좋을 때는 기술주 위주로 찾죠. 근데 시장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합니까? 어떤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의 그러한 종목들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항상 이제 좀 시기적으로 어떤
유행처럼, 유행이라고 할까요? 트렌드라 할까요? 우리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두꺼운 옷을 꺼내서 입게 되죠. 계절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렇듯이 시기적으로 이맘때쯤 되면 이제 늘 보면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배당이 유리한 종목들이거든요. 배당에 유리한 종목들. 그래서 배당이 유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 받을 때까지는 상승을 하죠. 그래서 통상 12월 결산이 있고 3월 결산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자율권을 줘가지고 그 각 기업에서 배당기일 있죠. 배당락을 이제 정할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배당이 들쭉날쭉하고 배당기일이 너무 떨어져 있고 이러지는 않아요.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하거든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12월 말쯤에 딱 한 날에 배당락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시가 뚝 떨어져 버리죠. 배당락 때문에. 그래서 뚝 떨어지는 그러한 효과도 좀 분산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저는데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그쯤에 이제 배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소리 작아요? 지금 어떠세요? 그 여러분마다 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분은 좀 작다고 하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소리 괜찮으세요? 소리 괜찮으면 1번. 자, 소리가 좀 작은 분들 볼륨을 조금만 높여보세요. 이게 다 여러분 다 그게 달라가지고 똑같이 다 못 맞춰드려요. 제가 최대로 키웠거든요. 저는 지금 최대로 키워가지고요.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 찌직하면서 이상한 소리 들려버리거든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괜찮으신데? 자, 작은 분들은 조금 볼륨을 키워보세요. 스피커 볼륨 좀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키우면요, 고막 찢어져요. 저도 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좀 약간의 어떤 경기 방어주 같은 그런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제 시장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위축되어진다면은 늘 보면 어때요? 필수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난방 수요가 올라갈 텐데 뭐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늘 시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이제 관찰을 해 보시는데 대신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뭐 늘 과거에 이렇게 움직여 왔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보다는 확인을 하세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시되 그 중에서도 이제 강하게 출발을 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오르는 종목은 있거든요. 늘 보면. 그래서 사실은 시장을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아요. 구석구석 살펴보는 거 좀 버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석구석 종목들을 골고루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게 맞습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게 맞아요. 처음엔 힘든데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차트를 잘 읽어내는 연습과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잘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찰이거든요. 부지런한 관찰인데 그 관찰을 통해서 이제 종목을 찾아내는 거죠. 추세가 나오는 종목이요. 이런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잘 찾아봅시다. 잘 찾아보면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시장을 좀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구석구석 살펴보면요. 분명히 지금 출발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러한 종목들이 오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느껴진다면 아마 포지션을 치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겁먹지 마라. 뭐 시장은 조금 이렇게 주춤하고 반도체주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겁먹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 있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주도주의 변화가 나타날 때라는 것은 먼저 나간 종목이 이제 힘을 좀 잃는다, 쟤들 쉬어가겠다 할 때는 어때요? 늘 기회가 되어집니다. 새로운 쪽에서 기회가 되어지죠. 약해진다고 그 종목을 다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요,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즈음에 또 시기가 이렇게 맞춰졌네요. 지난 특강이 조금 애매했어요. 그때 그 조선 기자재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특강 시기가 딱 준비되고 있는 기자재가 이거 가면 되겠다 했는데 먼저 출발을 해버렸거든요. 날짜는 특강 시기에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주식의 출발이 거기서 먼저 출발하는 바람에 조금 어중간해졌는데 이번에는 조금 시기가 그래도 좀 맞지 않을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특강을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은 이제 4,000포인트 시대에 왔잖아요. 그래서 4,000포인트 시대가 끝이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이게 또다시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외되면 안 돼요. 이제 4,000은 여기서 소외되면 이제 시장은 5,000 가버리고 그 이상 가버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지수는 엄청 뛰어올랐는데 나는 왜 지는 것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지?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이상 4,000이니까 이제 5,000을 가기 위한 그러한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10일까지 신청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따라서 준비를 잘 해주시는데 저녁은 이제 밤에 합니다. 밤 9시부터 강의를 하니까 뭐 낮에 일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특강은 밤에 이루어지니까. 좀 오시면 강의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녹화되니까. 종목만 받아간다 하지 마시고 이번에 보니까 종목만 받아가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좀 잘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종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큰 장이 올 때는 이런 시세를 매수해라. 보면요, 꼭 시장의 중심에서 떨어져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장이 올 때는 거기에 맞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너무 나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시장과 동떨어져 있는 좀 이상한 작은 종목 이런 것들 매매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시장에 맞게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큰 장에서는 다루어야 할 시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큰 시세는 큰 부자를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큰 부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들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러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동기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종목 드립니다. 종목 추천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이클 잘 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 금융주, 조선기자재 그리고 뭐 반도체까지도 잘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올라오는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하고 또 담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로서 좀 정비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특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작이 되어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아무래도 어제 이제 큰 조정 뒤 다음 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안해할 것이 아니다. 시장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 여기서 순환의 어떤 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이지 시장 자체가 어떻게 망가진다든지 그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고 그래서 또 하나의 기회예요. 어쩌면은 이제 이번에 나오는 기회가 올해의 마지막 기회가 되겠죠. 뭐 내년은 또 내년대로 따로 준비를 한다면은 마지막 기회가 되어질 것 같은데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아무튼 올해 참 괜찮았습니다. 조선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순환을 잘 이렇게 맞춰 왔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단추를 잘 끼워서 연말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회니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말고 되게 어제 와장창 내려오니까 사람들 되게 불안해하고 여기저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기회입니다. 시장이 또 이렇게 망가지면 어떡해요? 물론 반도체가 이렇게 조정받으면 지수는 영향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종목은 다르다라는 거. 종목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진다. 오히려 반도체보다 더 폭넓을 거예요. 기회가. 아시겠죠? 자,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남아있는 이야기는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 9시에 방송이 계속되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